뭐 굴절 파트 뒤에 남아있는 것도 이어서 갑니다. 일단 시작은요. 자, 야 민혁아, 요 진동으로 인해서요 에너지가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이거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제 파동이라 부르고요. 자, 연호야, 파동을 전달하는 개물질을 뭐라 부르게? 옳지, 이거 매질이라 부르시고요. 또요, 자, 재경아, 한 번 진동하면서요 간거리를 뭐라 부르죠? 옳지, 파장이라 부르고요. 자, 서은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첫 글자 맞은 것 같은데? 를 죽이다라 불렀었죠. 자, 그래서 오늘 뭐 필요한 건요, 굴절 정도만, 개념만, 복습만 살짝 하고 뒤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용현아, 바퀴는 도로가 빠르겠니? 잔디가 빠르겠니? 그러면 잔디를 지나는 왼쪽 바퀴는 많이가 조금가? 조금가요? 도로를 가는 오른쪽 바퀴는 많이가 조금가? 네, 그러다 보니까요, 쌤, 원래라면은요, 이 친구가요, 이렇게 쫙 가면 됐는데, 쌤, 도로에서요 잔디로 바뀌다 보니까요 꺾였네요. 느린 쪽으로 꺾였네요. 어디에서요? 경계면에서요. 왜요? 매질이 바뀌다 보니 속력이 달라지면서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까지가 지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요한 거는 다음 장에, 자, 민혁아, 우리 요거 이제 입사각 굴절각 찾을 건데요. 쌤, 뭐 1번에서 2번으로 갑니다. 요걸 이제 매질이 바뀌는, 굴절이 생기는 매질의 경계면이다 라 부르면서, 자, 민혁아, 요거 안 그리면은 그 비읍 시옷이라서요 이름부터 비읍 시옷인 게 있었거든요. 옳지, 여기까지네. 법선부터 그리면서 왔어야죠. 그래서 법선과 파동이 이루는 각 중에 들어온 쪽을 입사각, 굴절돼서 나간 쪽을 굴절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연호야, 일단 우리 입사각, 굴절각 그리려면요 뭐부터 그려야 된다? 법선 그려서 입사각, 굴절각입니다. 그리면 되고요. 재경아,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입사각이잖아요. 뭐 그려야 돼요? 그렇지, 요것도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이 낀 법선을 그려서 입사각, 굴절각 만드시면 됐었고요. 또요, 자, 서은아, 요거 입사각이죠. 요거 뭐 그려야 된다고? 그렇지,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선, 법선을 그려주고 얘랑 이루는 각이 입사각과 굴절각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시작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뭐 이런 식 있었는데요, 식 활용만 좀 볼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은 이런 거였죠. 사인 R분의 사인 I는 V 굴절분의 V 입사를 람다 굴절의 람다 입사입니다가 식이었어요. 그래서 용현아, 입사각이 더 크면은 속력도 입사가 더 빠르고 파장도 입사가 더 깁니다. 이게 이 식을 쓰는 기본적인 틀이었죠. 그래서 연호야,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더 크다, 파장이 더 크다. 이게 식이었고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런 거였죠. 쌤, 일단 법선을 그려봤더니요, 민혁아, 각도는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2번. 2번요. 파장 어디가 길까요? 예? 2번 속력? 진동수? 용현이? 같았습니다.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옆에도, 자, 재경아, 법선 그리고요 각도를 만들어 봤더니 각은 1번이 큽니까? 2번이 큽니까? 2번. 놀랍게도요, 연장선을 그리면요 여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2번이 더 큽니다. 파장 누가 더 길게? 2번 속력, 2번 진동수 같아요. 주기 까지 들고서 다음 장 오늘 들어가는 빛의 굴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여기부터가 오늘 새롭게 나가는 파트입니다. 일단 요 빛의 굴절에서요 렌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물리 2에서 내려온 파트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지난번 때는 막 식 쓰면서 막 루트 나오고 계산 나왔잖냐. 계산 1도 없다. 여기 그냥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파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3단원에서 제일 쉽다라고 보이는 게 여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만 좀 잘 그릴 줄만 아시면 편하게 할 겁니다. 볼게요. 일단 선생님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얘를요 볼록 렌즈 따라 부릅니다. 자, 얘는요 지금 가장자리는 얇아요. 점점점 가운데로 올수록 두꺼워지는 렌즈 볼록합니다. 얘를 볼록 렌즈 따라 부르시면서요 렌즈에요 가운데에 그어놓은 요 선을 광축이다 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얘도 빛의 굴절을 이용하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야 경은아 우리 렌즈는요 뭘로 만들까요? 자, 그래서 빛은요 진공, 기체, 액체, 고체 순서가 속력의 순서란다. 그럼 연호야 빛은요 공기가 빠릅니까 유리가 빠릅니까? 자, 공기는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유리는? 그러면 야 빨라요. 자, 그러면 공기가 빠르면 각도도 공기 쪽이 더 크겠네요. 요거 때문에 복습하면서 끌고 왔어요. 만들어 봅니다. 자,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요 굴절한 모습 한번 그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요 매질의 경계면을 따라서 그려주시고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만들려면 또 계속 연호야 뭐 그려야 돼? 그렇지. 얘도 법선 먼저 그리면서 따라와 주고요. 자, 유연아 그래서 이런 식은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기 쪽이 각도가 커야 됩니까? 유리 쪽이 각도가 커야 됩니까? 그래서 공기 쪽의 각도가 더 커야 되네요. 그래서 그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한번 하게 되고요. 연호 됐냐? 왜? 입사가 커야 돼? 굴절이 커야 돼? 요거잖아. 일자 아니야? 꺾였어. 응. 이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영현아 이제 봤더니 빠져나올 때도요. 경계면 그리시고 경계면에 수직인 선, 법선 그리시고 자, 이번에 유연아 유리에서요 공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입사가 커야 돼? 굴절이 커야 돼? 예, 굴절이 더 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렌즈를 통과하면은요 빛이 2번에 꺾이게 된다. 대충 그래도 돼.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 그래를 안 해. 수행평가? 정도? 자, 이어서 밑에도 그리러 가보면요. 쌤, 밑에는요, 매질의 경계면 그리고서, 쌤, 매질의 경계면에요, 수직인 법선을 그려봤더니요. 민혁아, 이번에 입사각이 몇 도니? 90도네요. 이때는 꺾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 빠져나갑니다. 까지요. 됐죠? 그래서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빛이 공기에서 유리에서 공기로 빠져나가면서요, 굴절이 생깁니다. 까지요. 그래서 이 렌즈를 쓰게 되면은 다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봤더니 볼록 렌즈 때문에요, 굴절 했더니, 자, 민혁아, 이 볼록 렌즈를 통과해 봤더니 빛이 하나로 모이네요. 그래서 이걸 볼록 렌즈다라 부르면서 이 정도 그림까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오목골, 볼록골 정도에서 이 정도 그려봤을 거다. 자, 그래서 용어 하나 붙이면요, 자, 우리요 렌즈를 통과한 빛이요 모이거나 퍼져나가는 한 지점을 민혁아 뭐라 부르는데? 네, 여기를 초점이다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 여기에서도요 빛이 모여있는 요 점을요 초점,
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이게 포커스라서 F를 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민영아, 아까 두 번 꺾이는 거 그리기 좀 빡세지 않냐 이거? 그래서 나도 이거 만드는데 요 그림 그리는데 개오래 걸림. 그래서 실제로요 그림을 그릴 때는요, 원래는 양쪽의 소리가 그린 것처럼 두 번 굴절하는 게 맞는데, 문제 풀 때는 이제 중심에서 한 번만 굴절한다 로 그림 요렇게 바꿔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 그림만 좀 잘 그릴 줄 알면은 한 반 이상, 한 80%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파트. 그래서 하나씩 봐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봤더니요, 지금 얘네들은요, 자, 용현아, 요 가운데를 지나는 선을 뭐라 불렀죠? 얘를 광축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규칙, 그림 그리는 규칙 만들면서 갑니다. 선생님, 빛이요, 광축과 나란하게 렌즈에 들어왔더니, 빛이요, 민혁아, 요 빛이 모인 점을 뭐라 불렀죠? 초점이요.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왔더니요, 빛은요 렌즈를 지나고 나서요 모두 다 초점을 통과합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요. 자, 이번엔 채우야 봤더니 빛이 렌즈의 중앙을 지나갔더니, 자, 중앙을 지나갔더니 굴절하냐 그냥 나가냐? 네, 중앙을 들어왔더니 굴절 없이 직진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규칙이고요.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은 이때는 굴절 없이 빛은 직진해서 나갑니다. 해당하고요. 이거는 이것도 그림 다 그리게 되면은 매질의 경계면 입사가 90이라 그냥 나갑니다. 여기도요 매질의 경계면 곡률 맞춰서 그려보시면 다 90, 90, 90이라 그래서 그냥 나갑니다가 원래 그림이고, 선생님 세 번째 거는요, 선생님 세 번째 그림은요, 연호야 요 가운데 모여있는 걸 뭐라 부른다고? 초점. 그래서 세 번째는요, 빛이요 초점을 지나서 렌즈로 들어갔더니, 민혁이 요 점점점점점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걸 뭐라 부른다? 네, 초점을 지났더니요 광축과 나란한 빛들이 굴절돼서 나오게 됩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서 왔다 갔다 그림만 그리시면은 문제 꽤나 좀 쉽습니다. 볼게요. 연호 됐네요. 자,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이제 그리러 가는 걸 뭐 광선 추적법이다라 부르면서 한번 그리러 가봅니다. 자, 원래 실제로는요, 이 렌즈를 지나는 빛 존나 많아. 근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몇 개만 그리면서 가봅니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연호야, 얘는 지금 광축과 나란하게 가고 있네. 그러면 얘는 렌즈를 지난 후에 그림 이렇게 그려지면서, 자, 연호야, 요 다 모이는 걸 뭐라 부른다고? 을 지납니다. 요게 1번 규칙입니다. 지금 그림 그리러 가실 때. 다음요. 자, 민혁아, 이번에 빛들이 모두 렌즈에 요걸 정가운데 중심을 지나면 얘네 굴절 하냐 안 하냐? 안 하고요, 그냥 들어온 그대로 들어온 그대로 직진만 합니다. 요게 두 번째 규칙이고요. 선이 됐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는요, 쌤 지금요 모여있는 초점을 지나고 나서요 렌즈를 지났더니요 세 번째 규칙,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민영이 됐냐?
그래서 얘네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요. 자, 여기 앞서서요. 일단 배경 지식 깔고 갈 만한 요소는요. 니네가 물체를 본다라는 얘기는요. 자, 우리요. 빛은요.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져 나갈 건데 그 중에서 니네 눈에 들어온 것 때문에 빛은요 사방팔방으로요 여기저기 다 갈 건데요 요 중에 눈에 들어온 빛 때문에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체를 보는 원리다라 불러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뒤에서도요 빛이 막 이렇게 올 건데 우리 요 뒤에서 나온 빛이 네 눈까지 가냐 안 가냐? 안 가서 너 물체 뒷면 보여 안 보여? 그냥 요 얘기하는 중. 이게 물체를 본다는 얘기고요. 옆에요. 자, 근데 또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 자, 경훈아, 우리 눈은요, 굴절이라는 거를 인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냐면요, 니네가 18년쯤 살면서요. 지금 뭐 밑에 있는 그림이 물에서 공기를 볼 때, 공기에서 물속을 볼 때인데, 야, 네가 한 18년 살면서 지금 너랑 나 사이도 공기밖에 없네. 매질이 그대로네. 우리는요 18년 살면서요 가장 익숙하게 보면서 왔던 게 굴절이 없는 그냥 직진만 하는 상황을 익숙하게 보면서 왔다. 그래서 우리 눈은요 굴절을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요 생기는 이 일이요. 자, 우리요 물고기를 봤더니요 물고기가요 물속에서요 빛이 오는 뒤 매질이 입사가 공기로 바뀌게 되면서 굴절을 하게 된다. 근데 야 최경아, 우리 눈은 굴절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본다 보니까요 쌤 빛은 실제로 꺾여서 요렇게 왔는데 니네 눈은 물고기 있잖냐 요거 그냥 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원래보다 떠 보여. 요게 굴절 때문에 생기는 착시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그나마 좀 알아먹을 만한 대표적인 예시는요 자, 음료수 먹으려고요. 사왔어요. 자, 이따가요. 뭐 백다방은요? 빨대가 노래요. 자, 그러면 민혁아, 요 빨대 꽂아 놓으면은 빨대 어떻게 돼요? 꺾여요. 근데 빨대가 찐으로 꺾이냐? 아니요. 뭐다? 굴절이 일어났는데 우리 눈은 직진만 하는 걸로 알아먹다 보니까 꺾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리 눈이 굴절을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까지요. 경리했네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 물체에서 나온 빛이요. 쫙 간다. 굴절한다. 쫙 간다. 쫙 간다. 근데 우리 눈은 렌즈를 지나기 전에 몰라. 자, 우리 눈은요. 빛이 여기에 모였네요. 물체가 여기에서 빛이 나온다.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거 오늘 그림 그리러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굴절된 빛이 실제로 한 점에 모여있는 거를 실상이다라 부르면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렌즈를 지나온 빛이 모여있는 곳에 물체가 있나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옆에는요 이번에 쌤 또요 빛이요 오는 뒤 어떤 용현아 이번에 렌즈를 통과한 요 두 개의 빛은 만날 수 있냐 없냐? 왜 없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얘가 굴절해서 온 거를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요 거꾸로 연장선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연장선이 만나 있는 곳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굴절 없이 직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만난 건 아닌데 연장선을 그려서 만나 있는 거를 얘를 허상이다 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갑니다. 자, 지금 물체를요 초점거리 F보다 2배 멀리 있는 EF 위치에다가 물체를 갖다 놓았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반대편에서 렌즈 건너편 여기 어딘가에서 물체를 볼 건데 자 만들어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일단 첫 번째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
그렇지, 무조건 초점을 지납니다까지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또요. 자, 민혁아 이번에 렌즈의 중심을 지나온 빛은 굴절 해안해요. 안에서 쭉 직진을 합니다. 또요. 자, 요나 이번에는 초점을 지나온 빛은 렌즈를 지나면 광축과 나란하게 옵니다 까지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빛이 모이게 되네요. 여기에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상이 맺힙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민혁아 봤더니 지금 요거나 기울기가 같네요. 그래서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EF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었더니 여기도 똑같이 EF인 곳에 크기는 같고 상은 뒤집혀 있는 빛이 실제로 모인 도립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요. 자, 민혁 일단 요 EF의 위치에 생긴다까지 이해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이유는요. 야, 결국에 요만치 높이 같지 않겠냐? 그래서 크기도 같고요. 얘는요, 뒤집혀 있는 거를 한자로는 도립이라 부르시고, 빛이 실제로 모였습니다. 요거를 실상이다 라는 용어를 붙여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어나 도립이 생기는 이유가요. 여러분 편하다. 자, 요 빛은 위에서 온 거. 렌즈를 지나서 실상을 통과해서 나왔더니 아래로 온 빛이요. 렌즈를 지나서 와봤더니 쌤 위에가 빨간 거였는데요. 눈에 들어올 때는 빨간 게 아래쪽으로 들어오네요. 쌤 아래쪽이 파란 거였는데요. 렌즈를 지나서요. 눈에 들어왔더니 파란 게 위쪽으로 가 있네요. 그래서 상이 뒤집힙니다. 얘를 도립이 생긴다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는 이번에 물체를요. 조금 앞으로 당겼어. 이번엔 EF랑 F 사이로 물체를 옮겼어. 똑같이 그리러 가는 건요. 자, 세경아, 첫 번째 얘는 광축과 나란하면은 어디를 지난다? 그렇지, 초점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리시면 되고. 자, 서은아 이번에 빨간색 얘는 중심을 지나면 굴절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냥 직진해서 갑니다. 자, 요거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요. 조금 애매하긴 해. F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가다 보니까 대충 꺾인다. 그랬더니 요쯤에서 물체에서 나온 빛이 다 모이게 되네요. 그래서 봤더니 민혁아 이번에는 물체의 위치는요. EF보다 먼 곳에 생기냐 가까운 곳에 생기냐? 네, 먼 곳에 생기고요. 봤더니 더 멀어졌더니 물체의 크기가 커짐 작아짐? 네, 커졌고요. 똑바로 서 있습니까? 뒤집혀 있습니까? 뒤집혀요. 네, 그래서 얘를 뒤집혀 있어요. 도립. 커졌어요. 확대된. 빛이 실제로 모인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계속요. 자, 이번에 물체를요, 더 멀리, EF보다 먼 쪽으로 뺐음요. 자, 멀리 빼봤더니요, 똑같이. 자, 연호야, 광축과 평행한 빛은 어디를 지난다? 그렇지,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 만드시면 돼요. 또요. 자, 민혁아, 요 초점을 통과한 빛은 빠져나올 때 광축과 나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 상이 생기나 보다까지요. 저희는요 만들어진 게요 원래 있던 위치보다 더 가까운 쪽에 생기다 보니까 크기는 작아졌고요 뒤집혀 있고요 실제로 모인 도립 축소된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적용이 됐나요? 그래서 요 초점 F에 있을 때가 좀 재밌다. 예, 만들어 갑니다. 자, 경훈아, F에 있을 때 똑같이 그리면요.
광축과 나란하면은 초점을 지나면 되고, 중심을 지나가면은 굴절 없이 직지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요 두 선부는 평행하다 보니까, 나란하다 보니까 절대 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까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돋보기 같은 거 있으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있다. 그때가 초점에 딱 걸렸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끝나가요. 자, 다음은요, 물체가요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때로 넘어갑니다. 또 그림 만들어 갈게요. 자, 첫 번째 계속 그리는 거, 나란하면은 초점을 지나오게 되고요. 중심을 지나면 굴절 없이 직진합니다 까지. 저희는 쌤 원래 F에 있을 때는 두 개가 평행해서 못 만났는데 땡기다 보니까요 각도가 살짝 생겼네 이제. 근데 이쪽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 대신에 얘를 연장선을 쫙 그려봤더니 반대쪽에 여기에서 만납니다 까지요. 그래서 얘를요 부르는 이름을요 크기가 커졌고요 똑바른 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는요 실제로 빛이 모이지는 않은 녀석이네. 그래서 제 경우 얘를 뭐라 부르게? 옳지. 그래서 얘는 똑바로 서 있는 정립에 커진 확대된 빛이 실제로 모인 건 아닙니다. 얘를 허상이 생겼습니다 라고 부르시면 되시고요. 인용이 됐냐? 그래서 몇몇 문제에서는요 눈 대신에요 요 스크린을 놓을 때를 몇 개 주더라. 저 일단 야 윤현아 허상 눈으로 볼 때 관측돼 안 돼? 된다. 대신에 빛이 여기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요 관측이 되는데요. 만약에 눈이 아니라 상황을 이번에 내가 요쯤에서 스크린을 내려다 보겠대. 스크린에 비친 모습을 보겠대. 자, 민혁아 이번에는 이게 스크린에는 빛이 모여 안 모여? 안 모이다 보니까 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스크린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까지요. 그래서 내가 눈을 통해서요 직접 볼 때는 관찰이 가능하다. 근데 스크린을 통해서 반사된 걸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까지. 이 차이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건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으면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개 깔아놨음. 요거 니네가 그림 그려보시면서요 어디에 돌입인지 확대인지 축소인지 실상인지 허상인지 요거 한번 직접 찾아가 보세요. 첫 번째 거 그리면은 광축과 평행하면은 초점을 지나오고 중심 지나면은 굴절 없이 직진이고요. 초점을 지나오면은 광축과 평행하게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여기에 상이 EF인 곳에 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 봤더니 얘는요 뒤집혀 있는 실상으로 같은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그리면서 머리에 이해하시면 돼요. 또요. 그 다음 거는요 둘 사이에 있었더니요 나란하면 초점을 지나오고 중심을 지나면 일자로 들어오고 애매하네요.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EF보다 먼 곳에 상이 맺히게 되고요. 얘는요 뒤집혀 있고요. 원래보다요 먼 곳에 생겼네요. 크기가 더 커지는 빛이 실제로 모였습니다.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까지고요. 선이 됐어? 어디가 막히는 거야? 정면이랑 도입이랑 정자가 바를 정자 똑바로 서 있다. 그 도자가 도치법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니네? 그나마 알만한 용어는 뒤집는 거. 이번에 EF보다요 멀리 있을 때는요 똑같이 그리는 거 평행한 거는 초점 지나와요. 초점 지나왔으면은 일자로 갑니다.
이번엔 둘의 사이에 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보다요 가까운 위치에 만들어졌네요. 뒤집힌 작아진 실제로 보인 실상입니다. 까지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적용이 됐냐고? 여기까지 다 맞는 중? 이거는 뭘 급하게 고치는 것 같은데? 그림 그렸습니다. 어? 그림 그렸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얘는요, fx는요, 평행한 거는 초점 지나서 오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네요. 따라서 안 생깁니다. 까지요. 마지막. 자, 이번에는요, 물체 위치가 더 가까울 때는 평행하면은 초점을 지나고 중심 지나면 일자로 오다 보니까 둘의 연장선 실제로 만난 건 아닌 요 허상이 만들어집니다. 까지요. 그래서 원래 있는 위치보다 더 먼 곳에 만들어지네요. 만들어지는 건 똑바로 쓴 확대된 허상입니다. 까지가 그림 5개 이 정도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물체 위치가요 EF보다는 멀리 있으면 축소된 도립 실상이었고요. EF에 있으면요 같은 크기인 도립 실상이 더 가까워졌어요. EF랑 F의 사이면 확대된 도립 실상이 F였더니 못 만나요. 상 안 맺혀요. 쌤, 더 가까워졌더니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니네가 5개 그린 거 내용들입니다. 계속. 그래서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는요 물체는 항상 실상이,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는 항상 도립이, 가까이 있을 때만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이 정도가 뭐 규칙이라면 규칙 정도시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새로 교육과가 바뀌면서 내려온 거라서요. 이거 어제 새벽에 만든 거. 그래서 나도 이게 만들면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하지 하다 보니까 요 순서가 좀 편한 것 같더라고. 멀리서부터 점점점 가까이 올수록. 자, 민혁아, EF보다 멀리 있을 때 확대야 축소야? 축소요. EF일 때는 같은 크기였고요. 가까워졌던 이제는 작아요. 안 보여요. 표 봐, 이 새끼야. EF랑 F 사이. 커요. 커지고 F일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F보다 가까울 때 커요. 그래서 머릿속에 외우실 때는요. 렌즈에서부터요. 먼 곳부터 가까이 올수록 상은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요 순서 가지고 그림 그리고 요 한 줄 정도면은 만들면서 풀만 하겠더라고 보니까. 경험이 됐네요. 적용이 됐어. 자, 그래서 또 뭐 외울 만한 건 초점 기준으로요 멀면은 무조건 도립의 실상이다. 가까울 때만 정립의 허상이다. 그래서 위에 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규칙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으면 완자 좀 봅시다. 2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내용은요, 볼록 렌즈, 빛을 모은다. 그래서 빛이 모이는 지점을 초점이다 라 부른다. 다음.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광선 추적법이라 불러. 그래서 원래는 2번 꺾이는 게 맞기는 한데 그림 그릴 때는 중심에서 한 번만 꺾인다 로 그린다. 그래서 그리는 규칙 1번, 광축과 나란하면 초점을 지납니다. 초점을 지나면 광축과 나란하게 일자로 나오고요. 중심을 지나면 굴절없이 직진합니다. 까지. 요 3가지 규칙 가지고 쭉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물체가요 초점보다 멀리 있으면 실제로 모이는 빛이 생기고,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으면 허상, 연장선을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거 허상입니다까지 이게 개념 용어도 이렇게 쓴다. 네. 자, 그래서 어디 갔니? 그래서 예시를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완전 잘 만들었더라 여기는. 네. 그래서 너네 5개 그림 그린 거 있죠? 네. 그거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니네. 그래서 뭐 한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끝이에요. 블루오렌지 같아. 그쵸? 오렌지는 안 나와요. 오목 안 나와. 볼록만 나와. 자, 그래서 니네 문제 한번 풀어볼 내용은요. 여기 224페이지에요. 8번 풀어보시고요. 8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5번. 그 실력업의 3번까지. 네, 요 정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워도 좋으시고 그려도 좋으시긴 한데 일단 뭐 그려가면은요. 광축과 나란하면은 초점을 지나오게 되고 중심을 지나면 그냥 일자, 초점을 지나오면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뭐 그럼 잘못 그렸다 씨. 이것도 다 만나야 돼 저기 한 점에서. 그럼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려지겠네. 네. 그래서 EF 놓으면은요, 쌤, 우리 그림에서는 요거나 길이가 같았다. 따라서 똑같은 위치 어디에요? EF인 지점에 똑같은 게 만들어집니다까지 였었고요. 그래서 기억쌤 A는요,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항상 렌즈에 초점을 지나갑니다. 기억 맞는 말에 해당하시고. 또 연호야, 니은 맞아요? 틀려요? 네, EF일 때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가 만들어집니다까지. 또요. 자경아, 디귿. B를 봤더니요, 따라가 봤더니요, 얘는 광축과 만나지를 않네요. 광축과 평행하다 보니까요, 광축을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기억 니은입니다. 이 정도로 풀린다. 30번요. 자,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은요, 상의 크기는 작아짐이 맞기는 해. 근데 아마 실제 왜? 이거 맞긴 한데 그 실제 시험에서는요 조건을 줄 거야. 서술을 하라라고 하면은 F보다 작을 때, F에서 EF일 때, EF일 때, EF보다 멀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을 아까 표 그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부분 잘라서 물어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수행 내기 참 좋은 파트라고 생각을 한다. 네. 자, 이어서 11번 봅니다. 자, 민혁아, 얘는 일단 커 보임, 작아 보임? 그 다음에 똑바로 보여요? 뒤집어 보여요? 네, 따라서 얘는 정립의 확대된 녀석이라. 허상이게 실상이게. 그렇지, 정립 생기는 거는 허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실상 틀린 말, 상의 크기는 물체보다 큽니다. 까지 쉽고. 그래서 외워놓아야 되는 부분은 뭐 유일하게 요 정도? 요 정도만? 책은, 물체는 렌즈와 초점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 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귿을 뭐 외워도 괜찮으시고요. 그림이 머릿속에 좀 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 일단. 네. 적용이 됐냐? 그래서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림 그린 건 아닙니다. 네. 자, 이어서 가를 봤더니요. EF보다 멀리 있네. 이거 외워서 풀면은 조금 더 편하긴 해, 이것도. 그래서 상의 크기는요. 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디 알려준 거는 렌즈에 가까울수록 확대됩니다. 요거 한 문장 쓰시면은 풀기 편하실 거고. 이어서요, 선생님, 가는요, 멀리 있으면요, 실제로 빛이 모이는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근데 바로 선 요게 틀린 말이죠. 얘는 도립의 실상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디귿 나에서는요 만들어지는 거 평행하면은 초점 지나요 중심 지나면 직진을 합니다. 아이고 봤더니 뒤쪽에 연장선 그려서 허상 생기는 게 지금 초점보다 안쪽에 물체가 있을 때인 그림이고요. 따라서 허상 상은 렌즈의 왼쪽에 생깁니다. 답은 디귿 하나 맞네요. 이렇게 풀고. 자, 실력업의 3번 봅니다. 자, 연우야 3번에 가를 봤더니 일단 정립이야 도립이야? 확대야 축소야? 네. 허상이야 실상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쌤 나를 봤더니요 얘는요 민혁이 일단 정립 도립 도립. 애 확대야 축소야? 면 실상 허상 까지가 일단 보자마자 찾을 것들. 그래서 쌤 기억 가에서 상은 허상입니다. 니은 가에서 물체는 상의 크기보다 작겠죠? 말 잘 읽어라 이거. 자, 이어서 디귿 렌즈 사이의 거리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가깝습니다. 2번. 그래서 이 디귿 때문에 머릿속에 허상일 때 대충 어디에 위치를 하더라 이게 좀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조금 더 쪼는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땐 3단원에서 여기가 제일 쉽다 라는 생각입니다. 있으면 10분 쉬었다 하시죠.